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또 정말 많은 경제 소식이 있습니다. 빠르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부터는 조금 더 다양한 뉴스 그리고 더 많은 뉴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조금 짧아서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조금 다시 늘려서 한 20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전 내외 10분 후반대로 더 다양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이치는 CS와 달라. 도이치뱅크가 8% 급락하면서 유럽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날 휘청했었죠. 그래서 오늘 저녁도 조금 걱정인데 하지만 다행히도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이 버텨서 큰 충격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도이치뱅크는 CS와 다르다며 위기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CNBC가 보도한 바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CS와 도이치는 뭐가 다르냐? 바로 도이치뱅크는 이미 구조조정을 거친 바 있고 재무가 건전하다고 합니다. 단 CDS가 최근 급등하는 흐름을 만들어서 조금 걱정이 나왔지만 일단은 이게 망할 확률은 크지 않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으니까 기대분들은 여기에 대한 걱정을 아직까지는 오늘 저녁에 또 유럽에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 한 큰 걱정은 할 필요가 일단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유럽 증시 잘 봐야겠죠. 반등이 꼭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SVB 사태가 끝나간다. 미국 36위 중소은행인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가 파산한 SVB를 인수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오전에 나왔고 그리고 녹화 시간 기준 인수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결국 잘 되었기 때문에 규모는 다르지만 UBS가 CS를 인수한 것처럼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 분명 있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미국 선물도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은행 리스크는 슬슬 끝나가는 거구나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반도체 소식 두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적자니 아니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또 좋아질 거라는 걸요. 그게 바로 사이클 산업이고 이때까지 역사를 봤을 때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에 관심이 많은데 이 와중에 삼성전자와 TSMC의 신기술 경쟁도 치열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술 대결의 격전지는 어딘가? 바로 지금까지 3나노였다면 이제는 2나노겠죠. 여기서 열심히 싸우고 있으며 이번에 TSMC는 총 4개의 2나노 팹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으며 무려 80조를 때려본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었죠. 그렇다면 TSMC가 역대급으로 많이 투자한 이유가 뭔가? 바로 이번 3나노에서 TSMC가 삼성전자에게 6개월 정도 뒤져서 출발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격이 조금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TSMC가 이렇게 크게 투자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삼전도 TSMC와 마찬가지로 25년에 2나노 양산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좋아지려면은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좋아지려면은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4월에 미국에 가서 반도체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왜 가는가? 바로 다음 달에 대통령이 방미를 할 예정인데 이때 국내 반도체 CEO가 대거 동행을 한다고 하죠. 누가 가는가 봤더니 확정은 아니지만 삼전의 경계현 사장, 이재용 회장, 그리고 SK의 최태원 회장,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서 뭐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계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대중 반도체 장비 규제겠죠. 요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골치가 정말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녀석에 대한 방향 이게 조금 바뀌길 바라며 그런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진 모르지만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 기대감이 조금씩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재용 회장 중국 방문. 뭐야, 갑자기 이재용 회장이 중국을 왜 방문하는가 봤더니 일단 가자마자 삼성전기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기대분들 아마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MLCC 분위기 요즘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문까지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참고로 MLCC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기 거기에 전부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는 기존에 들어가는 곳뿐만 아니라 전장용 MLCC가 많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텐진에 공장을 설립한 바 있고 지금은 그 결실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전 세계 전장용 MLC 시장은 올해는 29억 달러 시장인데 26년에는 40억 달러로 연간 40%가 넘는 급증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MLCC가 좋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침 팀쿡도 중국 방문.
여전히 미중 분쟁은 계속 나오고 있으나 하지만 애플 CEO 팀 쿡은 중국을 방문해서 우리는 공생 관계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왜 그럴까요? 당연히 어쩔 수 없겠죠. 매출의 무려 20%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고 작년에도 무려 100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바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중국 농촌 교육 프로그램에 200억 가까이를 지출하겠다고 밝히며 친중국 시장적인 모습을 조금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이에서는 이게 바로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그 가운데 그 줄다리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잘 타면서 이쪽 저쪽 전부 다 이제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을 꼭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LNF가 급등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일까요? LNF 양극재 3공장 7월 완공! LNF에서 건설 중인 하이니켈 양극재 공장이 오는 7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이니켈 양극재는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에 적용되는 핵심 소재라니까 당연히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보내겠죠. 게다가 LNF는 테슬라와 이미 3.8조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의 주인은 사실상 뭐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3공장은 그렇다면 얼마나 생산하는가? 바로 전기차 100만 대분을 생산할 수 있으며 7월부터는 일부 라인을 가동해 내년부터는 본격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향인지 오늘 LNF 무려 10%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과연 지속성이 있을지 계속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테슬라 차량을 산다면 지금이 기회일까요? 할인을 한다고 하네요.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테슬라 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달 중 출고되는 22년식 모델 3, 모델 Y에 대해서 최대 900만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부 카드사 할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60개월까지 3.8에서 3.9%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에 할부 없이 구매를 한다면 250kW급 초급속 충전기 슈퍼차저를 1년간 무료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잔여 재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바로 차량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재고 처리 행사가 테슬라의 국내 시장 경쟁력이 그만큼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러한 의견도 존재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이거는 좀 신기했습니다. 이자를 먼저 받는 예금이 나왔다는 소식. 토스뱅크에서 선이자 지급 방식 예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자를 받으려면 언제 받았죠? 맞습니다. 만기가 되어야 받을 수 있죠. 그건 뭐 당연하겠죠. 하지만 토스에서는 먼저 이자를 받는 예금을 딱 만들어서 연 3.5% 금리를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절대 적지 않은데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억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저 기릿이 1억을 6개월 동안 맡긴다면은 176만원을 일시불로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예치 기간은 우리 1년 넘게 그렇게 길지 않고 3개월 또는 6개월로 필요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며 자동 재가입 서비스로 최대 3회까지 재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금리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죠.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혹시나 중도 해지했다면 그 이자 먹고 튀어야 될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그거는 가져가고 해지 이자도 가져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해지하면은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신기했습니다. 먼저 이자를 받으면 꽤나 기분이 좋겠죠. 혹시나 목돈을 어디 둘 데가 없고 다만 3개월이나 아니면 6개월 뒤에 쓰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걸 사용해서 먼저 이자를 받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대기업 연봉 1억 원 시대. 야, 부럽죠, 부럽죠. 평균 연봉이 1억을 넘긴 대기업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LG전자는 작년 평균 연봉이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9,700만 원에서 1억 1,200으로 1억을 돌파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 또 이런 것도 따져봐야겠죠. 가장 높은 곳은 어딘데? 바로 SK스퀘어. 여기가 대박입니다. 평균 연봉이 2.14억을 기록을 했다고 하며 미등기 임원을 빼도 직원 평균 연봉은 1.57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LG그룹 지주사, DL그룹 지주사 여기 평균 또 2억 원이 넘었고 말 그대로 여기만 입사하면은 진짜 신의 직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건 당연하게도 평균 1억 원이 넘는 대기업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19년도에는 8곳밖에 없었지만 21년도 기준 21곳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확실히 이렇게 임금이 많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기름들도 당연히 연봉 1억 원, 일 말고 주식으로 찍어봐야겠죠. 그때가 될 때까지 열심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소나타 단종설이 나왔지만 단종 안 된다고 합니다. 신버전이 나왔고 4년 만에 디자인을 확 바꿔서 돌아왔네요. 왼쪽에 보다시피 그랜저 그랜저인 줄 알았는데 소나타라고 합니다. 참고로 풀체인지는 아니고 부분 변경이라고 하며 요즘 뭔가 전부 다 이렇게 로보캅 눈 이게 현대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조금 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옆모습이 조금 이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가격은 미정이고 2023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전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자면 왼쪽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옆에 모습이 좀 괜찮죠. 앞에가 뭔가 멋있는 모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모습도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50곳. 자, 항상 이 시기쯤 되면은 이슈가 되는 것은 감사보고서죠. 12월 결산법인은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고 공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지 않은 회사는 뭐 무조건 나쁜 회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중에서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곳은 20곳이라고 하며, 비적정 감사 보고서는 관리 종목 또는 퇴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라고 될까요?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꼭꼭 조심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바이오에 25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제약 바이오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27년까지 25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으며 글로벌 50위권 제약사 세계를 육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 유럽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신약 10개 개발을 목표한다고 하며, 그냥 말 그대로 바이오 쭉쭉 밀어주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이오는 당연히 전 세계 고령화에 맞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믿음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성공할지 안 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야, 이 기업이 대박이래 라는 말에 물론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겠지만, 그렇게 너무 위험하게 몰빵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저 기릿의 생각으로는 한국, 미국 이런 여러 나라에 그 와중에 또 한 기업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한 3개, 4개 이렇게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해놓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ETF를 사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또 흐름이 또 넘어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은데,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내수대책 발표. 정부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 내수대책은 높은 물가 수준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국민 여행 수요가 국내에서도 소화할 수 있게 국내 관광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렌터카, 항공편, 시티버스 등의 가격을 할인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외국 관광객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온누리 상품권 확대도 준비를 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오는 5월에는 동행축제를 개최해 소비를 촉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뭔가를 살 계획이라면 5월달에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 소식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 교통 재건 회담 참여. 국토교통부가 29일부터 30일까지 우크라이나 교통 인프라 재건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에 참여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회담은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 32개국 장차관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담으로 우크라이나 교통과 물류 인프라 재건과 개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회의겠죠. 자, 한국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사실 한강이 기적하면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전쟁 이후 일궈낸 그 기적, 그 성공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우크라 재건 관련주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오늘 관련주가 살짝 움직였죠. 구리 가격이 최고치 경신할 가능성. 올해 구리 가격 강세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중국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미 8개월 새 30%가 상승했다고 하며 추가 상승 기대감, 전 고점 뚫고 올라갈 기대감 나온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구리 가격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 전환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 이 두 개 확실하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구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전 세계 구리 수요가 21년 대비 30년에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결국은 수요가 늘어나니까 구리가 오른다는 거겠죠. 관련주에서 겉터양, 거래량 터진 양봉이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SM 공개 매수 흥행. 뭐 당연하겠죠. 지금 주가보다 공개 매수가가 위니까 당연히 흥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경쟁률은 2.27대 1이 나왔으며 10주를 신청하면 4주 정도 이렇게 공개 매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겠죠. 다만 이 와중에 공개 매수가 끝나니까 SM 주가가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고 SM이 죽을 것 같진 않습니다.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요. 어디가 바닥일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왕이면 뭐 바닥을 찾으려고 지금 바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오른쪽으로 횡보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최소한 일주일은 지나고 난 다음에 천천히 진입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V자로 올라가면 그냥 내게 아닌 거죠. 다른 기업도 많으니까요. 어쨌든 SM 주주분들 좋은 결과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리치가 상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나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5,000원 기준 연 6.8% 배당 수익률을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제 4,5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이 기준으로 잡으면 연 7.5% 정도의 배당이 되겠네요. 꽤나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 참고로 하나리츠는 4월 그리고 10월에 반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리츠이며 7%가 넘는 배당과 함께 긴 시간 동안 투자할 수 있다면 공부를 조금씩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다만 과거에 공부했다시피 리츠주 주가가 오르는 거는 실물 부동산이 오르고 난 다음이라는 거, 이런 얘기가 있는 걸 봤을 때 주가 차익을 얻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혹시나 모를 주가 하락도 인내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기릿이 이렇게 말한다고 뭐 지금이 무조건 저점이 아니다, 지하실이 있다, 이 말 뜻은 아니겠죠. 그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꼼꼼하게 다른 리츠는 어떤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